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분들은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깊은 주름이 하나 둘씩 보인다. 두 번째,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파서 운동이 힘들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네 번째, 조금만 피로해도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졌다. 혹시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게 있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토마토에 주목해보세요.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을 비롯해 비타민 A, C, K,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토마토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구토나 설사, 복통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과 토마토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는 방식인데요. 살면서 토마토는 평생 먹게 될 과일이니 딱 한 번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평생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영상의 마지막에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100% 흡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은 배가 되고 맛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이 조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어웰TV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을 뿌려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드시나요? 한국인들은 단맛에 익숙한 식습관 때문에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토마토를 먹게 하려고 설탕을 뿌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방패라고도 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비타민 C는 피부와 잇몸,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관절 건강도 나빠질 수 있는데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다면 이런 토마토의 장점들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타민 C의 경우 설탕과 같은 당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흡수할 때 설탕도 함께 흡수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C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C의 체내 이용률이 낮아져서 토마토를 먹어도 비타민 C 보충 효과가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맛있게 먹으려다가 토마토를 먹는 효과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게다가 토마토에 설탕을 추가로 뿌리면 당 섭취량이 매우 증가합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약 8g의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설탕 한 스푼을 더하면 당 함량이 25% 이상 증가합니다. 당연히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특히 토마토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은데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의 저칼로리라는 큰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토마토는 설탕 없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 바로 오이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 다 칼로리가 낮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죠.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토마토 한 상자, 오이 한 상자를 사두고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시면서 살을 빼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토마토는 100g당 열량 18칼로리에 불과할 정도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요. 오이 역시 100g당 열량이 15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오이의 95%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수분 섭취를 늘리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오이는 비타민 K, 칼륨,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 식품이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흔히들 토마토를 노화를 막는 식품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코펜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리코펜은 이러한 문제를 싹 사라지게 합니다. 리코펜을 충분히 흡수하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 만성질환에 대한 면역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리코펜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반면 오이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입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양소죠.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오이를 많이 먹어주면 식이섬유와 풍부한 수분 덕분에 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건데요.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에 잘 흡수되는데 지방이 적은 오이와 함께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오이에는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펙틴과 섬유질인데요. 이 두 가지는 리코펜과 결합해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토마토를 많이 먹어도 영양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가끔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잦아지면 비타민 C나 리코펜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지속해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전반적으로 영양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영양소 흡수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영양 성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완전히 익은 완숙된 토마토를 두 번째,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는다입니다. 토마토가 완숙 단계에 이르면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 리코펜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영양 성분이 최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는 완숙 상태에 있는 것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덜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토마틴은 토마토가 완전히 익기 전까지 존재하는 독성 성분으로 다량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가 초록색일 때 토마틴 함량이 가장 높지만 붉은 빛이 도는 덜 익은 상태에도 상당량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완숙 토마토를 드셔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덜 익은 토마토의 또 다른 문제는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부 불편감이나 변비 같은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마토가 완전히 익으면 물러지고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는 익혀 먹거나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잘 맞을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먼저 생토마토는 비타민 C와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었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적용이 뛰어난 리코펜 역시 익지 않은 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생토마토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익히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리코펜이 더 잘 추출되기 때문인데요.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는 열을 가하면 더 잘 흡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익혔을 때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조리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토마토의 껍질이나 씨앗이 자극적일 수 있어서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생토마토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토마토의 껍질의 식감이 싫다고 익힌 뒤 벗겨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먹으면 토마토 껍질에 있는 엄청난 영양분들을 다 놓치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토마토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영양가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선한 토마토를 사서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토마토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색깔을 확인하세요. 잘 익은 토마토는 껍질 전체가 선명하고 진한 붉은빛을 띱니다. 다음으로 꼭지와 줄기를 살펴보세요. 꼭지가 싱싱한 초록색이고 줄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다면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토마토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꼭지가 갈색으로 변했거나 줄기가 없다면 오래된 토마토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토마토를 만져봤을 때 물러졌거나 갈색 반점이 보인다면 상한 것이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할수록 토마토는 단단하고 적당한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딱딱하다면 아직 익지 않은 것이니 피하는 게 좋겠죠. 손으로 살짝 누르면 약간의 유연함이 느껴져야 적절히 익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효능을 완벽하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 그리고 먹을 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토마토가 주는 놀라운 건강 효능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먹을 때 상극인 음식과 신선한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토마토를 그냥 드시기만 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바로 실천해 보세요. 혹시 알고 계신 다른 좋은 음식 궁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